네, 매일 금요일 아침에 펀드 상품을 자세하게 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굿모닝 펀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이민환 과장과 오늘 상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민환 과장과 좀 저희가 어떤 부분들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지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데 사실 요즘은 이제 펀드 투자도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워낙 이제 좀 전체적으로 좀 뭐 해외 펀드도 그렇고 국내 펀드도 그렇고 어떤 증시의 흐름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최근에 좀 수익률 가지고 많이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럴 때 만약에 내가 새롭게 좀 접근을 한다면 또 어떤 펀드에 요즘같이 좀 골치 아픈 이런 증시에서 좀 어떻게 좀 접근하는 게 좋을까 하는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깊어지는 고민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좋을까요? 오늘 어떤 펀드 좀 소개해 주실 예정이신가요? 네.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이제 고민을 좀 더 해소해 드리고자 해서 이제 글로벌 채권 펀드를 좀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전체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펀드라고 생각해서 좀 가져왔고요. 특히 이제 미국발 금리 인상이나 이제 중국발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해서 시작된 이제 글로벌 그 주식시장의 변동을 어떻게 보면 글로벌 채권 펀드에 투자함으로써 감내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해서 좀 추천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가져왔던 이제 그래프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해외 채권 및 주식 수익률 추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한국 채권 같은 경우에는 좀 그림이 좀 흥미한데 2002년부터 2015년까지 투자한 걸 보시면 13년 정도 투자한 반면에 한 100% 정도가 수익률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한국 채권이나 선진국 채권의 수익률이 좀 안정적이다는 것을 들 수가 있고요. 그에 비해서 이머징이나 선진국채, 미국 하이힐드에 대한 채권에 대한 투자는 좀 변동성이 크고 대신 약간 좀 더 수익률이 좋다는 거 좀 보여드리려고 좀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선진국과 이머징 마켓의 어떤 채권 펀드를 동시에 이어가게 되면서 중위험 중수익으로 맞춰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선진국은 좀 안정적이고 이머징 쪽은 조금 불안하지만 그래도 수익은 좋은. 그래서 좀 자세하게 특징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글로벌 채권 펀드의 특징을 좀 어떻게 저희가 꼽아볼까요? 네, 제가 이제 그 두 가지 정도 특징을 가져왔는데요. 네. 글로벌 채권 펀드는 이제 전 세계 채권 섹터에 분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고수익 안정형 채권에 분산을 투자해서 상대적으로 중위험 중수익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국내 채권과 비교해봐도 높고 꾸준한 수익률을 낸다는 걸 들 수가 있습니다. 뭐 글로벌 채권 펀드가 수익률과 다양한 위험 자산에 대한 분산 투자를 통해서 변동성을 통제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신흥국 채권과 글로벌 하이힐드 채권의 표준 편차는 각각 6.27%, 4.71%로 높은 수준인데 반해서 국제적인 경제 이슈와 변동성으로 인해서 지난 상반기에 큰 자금 유출이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글로벌 채권 펀드 같은 경우에는 표준 편차가 3.58% 정도로 인해서 가장 낮았고 불안한 세계 경제 상황을 우려한 많은 투자자들이 꾸준한 수익률에 이끌려 상반기에 많은 자금을 이끌어냈죠. 대략 한 6천억 정도가 투자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채권하면은 안정적인 거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데 반면에 이제 수익률이 나? 뭐 이렇게 과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스러운 수익을 거둘 수 있어? 그러면 조금 위험하더라도 주식으로 가봐야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가 요즘 같은 장세에는 와, 이거 내가 잘못 선택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좀 고민들을 하시는데 신흥국과 어떻게 보면 이제 선진국을 좀 같이 좀 골고루 좀 분배 투자를 하는 그런 글로벌 채권 펀드는 뭐 수익적인 부분도 그렇고 리스크적인 부분도 좀 같이 좀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력을 좀 느낄 만한 그런 펀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럼 실제로 좀 어떻게 좀 주요 펀드들 수익률이 어떻게 우리가 만족할 만한 만큼 나왔는지 이런 부분 상당히 좀 궁금하거든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제가 오늘 가져온 펀드는 3개 정도의 펀드고요. 얼라인 버스틴 유럽의 종영 A랑 미래에셋 글로벌 다이나믹 투자센터 1호, 그다음에 미래에셋 글로벌 다이나믹 플러스 이 세 가지 펀드를 좀 가져왔습니다.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률은 그렇게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더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투자할 볼만하고 수익률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3년 수익률은 얼라인 버스틴 유럽 같은 경우에는 24% 정도, 미래에셋 펀드는 11% 정도 이렇게 3년 수익률은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1년 수익률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그 수익률은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좀 더 안정적인 측면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투자자분들께서도 투자 성향이 워낙 더 제각각으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안정적인 부분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또 매력적으로 끌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6개월은 좀 마이너스 뛴 것도 있고 1년은 뭐 1%, 3% 굉장히 좀 적은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3년으로 가면 두 자릿수로 껑충 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복리 투자처럼
장기적으로 갖고 갈수록 장기 레이스에 상당히 맞아요. 또 유리한 그런 투자가 아닐까 싶네요. 여기 지금 세 상품으로 비교를 해주셨는데 타픽 펀드로는 어떤 펀드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그 세 개의 펀드 중에서 네. 가장 낮은 변동성을 기록하고 있는 펀드를 골랐고요. 네. 특히 이제 미래에셋 글로벌 다이나믹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 순자산 규모가 1조가 좀 넘습니다. 네. 규모도 크고 변동성도 작은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펀드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유사 펀드 대비 1년 수익률을 그 표를 보시면 그 미래에셋 글로벌 다이나믹 증권투자사 1호 종령 A가 1년 평균 편차가 1.49% 정도를 보이고 있고요. 네. 다른 프랭클이나 얼라이버스틴, 템플턴 같은 경우에는 2%부터 4.4%까지 조금 더 높은 표준 편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해외 채권형 펀드들의 1년 평균 표준 편차가 4.95%인 것과 비교해보면 네. 낮은 수준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미래에셋 글로벌 다이나믹 펀드가 낮은 변동성으로 인해서 당한 변수에도 꾸준한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제 타픽 펀드로 선정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편차가 적다 보면 이제 그만큼 흐름 자체는 이제 안정적으로 간다. 이런 부분에서 꾸준한 수익을 좀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어떤 매력을 느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펀드 오늘 소개해 주시는 이 미래에셋 다이나믹 글로벌 다이나믹 플러스 증권자 투자 신탁 1 종류 A 이렇게 상당히 길어서 저도 막 얘기하기 어려운데, 자 이 펀드에 그럼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이 펀드의 특징을 좀 가져왔고요. 네. 적극적 자산 배분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채권형 펀드의 적극 자산 배분이라면 이해가 좀 안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시장 전망이나 금융 시장에 맞게끔 전 세계에 있는 채권의 비율을 조정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이번 채권이 좋아서 그쪽에만 계속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 있는 섹터도 계속 분석을 해서 분산 투자를 한다는 것이 이제 적극적 자산 배분이고요. 그다음에 탄력적인 이제 환해지 전략으로 유연한 외화 포지션 관리를 좀 줄 수가 있습니다. 단기 선도한 거래를 이용해서 환위험 해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해외 투자에 대한 환해지 비용을 고려해서 원화 채권보다 기대 수익이 낮을 경우에는 이제 원화 채권에 투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환해지 전략을 해서 유연한 외화 포지션을 가져간다는 걸 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철저한 투자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 걸 들 수가 있는데요. 신용 위험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해외 채권의 경우 S&P 무디스 기준 WB- 이상의 채권에만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WB 등급 이하 총 투자 자산액이 순 자산액의 20% 미만으로 유지한다는 것을 통해서도 안정성에서 좀 더 강점을 둘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특징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자산 배분에 있어서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머징이라던가 선진국 쪽의 어떤 채권 자산 변동 추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부분도 제시해 주셨고, 네. 한 해지 전략도 상당히 능동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철저한 투자 가이드라인. 사실 이런 거 좀 어렵거든요. 시청자분들께서는 자세하게 수익률 변화는 어떠했는지, 그래서 이 펀드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 이런 부분들 더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쪽으로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요. 네. 저는 이제 세 가지 좀 그래프를 가져와서 네. 이 펀드에 대한 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네.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미래에셋 글로벌 다이나믹 펀드 같은 경우에는 주요 채권 대비 펀드의 장기 성과표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네. 드리면, 미래에셋 글로벌 다이나믹 펀드는 이제 선진국 국채, 한국 원화채권 같은 작은 변동성을 좀 작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저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머징 로컬 국채나 이머징 달러 소비 어린채, 이머징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높은 수익률을 보인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안정성과 수익률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 글로벌 다이나믹, 그러니까 글로벌 채권 투자에 대한 것이 안전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변동성 대비 평균 수익률표를 보여드리면, 그래프에서 미래에셋 글로벌 증권 모 펀드가 변동성은 좀 작고요. 네. 그다음에 평균 수익률은 한 9% 정도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 까만색 점이 이제 코스피인데, 코스피는 네. 변동성은 큰 반면에 평균 수익률은 변동성 대비해서 좀 낮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도 미래에셋 글로벌 다이나믹 펀드가 변동성 대비 평균 수익률이 얼마나 좀 우수한지를 그래프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수익률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해봐야 되는데, 하방 위험은 어떻습니까? 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장점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네. 안정성 측면을 해서 말씀드리면, 안정성에서 2013년 5월 이후 최대 손실폭이 마이너스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 유럽 재정위기, QE 테이퍼리 등
다양한 이제 채권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3% 정도로 방어했다는 것은 이 펀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 정리해서 예. 제가 이제 글로벌 다이내믹 펀드를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 이제 급격한 경제가 변화되는 시점에서 뭐 예금이나 적금에 어느 정도 그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그거보다는 좀 높은 수익률을 원하시면서 안정성 있는 상품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좀 가장 적합한 상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지금 예금이랑 적금을 고민하는데도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아마 저 같은 고민을 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계속적으로 포인트에 언급이 되는 단어가 바로 안전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글로벌 시장의 어떤 변동 추이 그리고 위험에 아주 강한 글로벌 채권 펀드 그 안에서 또 토픽으로 제시해 주셨던 미래에셋 글로벌 다이나믹 채권 펀드까지 같이 포인트를 참고해 보시면 아마 길게 봤을 때 안정적인 투자에 아주 좋은 힌트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제 요즘 같은 경우 이제 펀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은행에서 이제 은행이나 이제 증권사에 알람 설정을 해놓습니다. 내가 수익률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손실을 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알람이 오는데 아마 최근에 아마 계속해서 아마 오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뭐 5%, 10%는 하루에 떨어지는 게 정말 우스울 정도로 이제 그런 어떤 펀드 수익률 하락을 좀 보고 있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어떤 포트폴리오 채권도 펀드도 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정적인 측면에서 구성을 하신다면은 이런 채권 펀드, 글로벌 채권 펀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번 시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SK증권 이민환 과장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굿모닝 펀드까지 토마토 모닝쇼 2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 또 국내로 눈을 돌려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